세월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어떻습니까? 다시 재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김경진 변호사 여러 가지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핵심은 네. 아까도 박정진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진실 규명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럼 수사만 가지고 수사권이 있어야만 진실 규명할 수 있느냐? 네. 딱히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사권 가지고도 진상 규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 가령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조사를 위해서는 동행명령권, 그 다음에 자료 제출권, 이런 권한을 부여하겠다. 네. 저 정도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행명령권, 자료 제출권을 상대방 쪽에서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지금 현행법 초안은 뭐냐면 과태료 1,500만 원 이하인가 3,000만 원 이하인가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생각이냐. 과태료라는 거 형벌이 아니거든요. 이게 일종의 스티커 딱지 비슷한 거예요. 과태료 가지고는 강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가령 일단은 여야가 지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얘기 좀 들어보셔요. 그래서 자 자료 제출권, 동행명령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뭐 출입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어떤 행정상의 조사 권리를 준다고 했을 때 여기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자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첫째, 지금처럼 과태료 지금 현재 법안 초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태료를 해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자료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공무원이나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공무원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했을 때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벌금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법정형에 벌금형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본인의 공무원의 신분이 날아가고 퇴직금이 날아갈 수 있는 이 정도의 담보가 되는 형사처벌 조항을 담보로 한다면 그나마 어떤 조사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부여되면 최고겠지만 네. 수사권이 부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사 절차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기 위한 담보로서의 형사처벌 절차를 분명하고 명쾌하게 뒷받침해주면 그나마 다시 재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뒤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뒤엎어야 된다. 뒤엎어야 다시 되죠. 뒤엎어야 됩니까? 뒤엎어야 되죠. 왜냐하면 박영선 대표가 박영선 대표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지금. 곤란한 게 아니고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네. 특히 가장 일차적인 당사자인 유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당내 여러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중지를 가지고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체력이 피곤했든지 아니면 730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동력이 없다고 생각했든지 어쨌든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합의를 해버렸어요. 당내 일반적인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 네. 네. 자, 근데 저는 있지요. 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드렸지만 국회라는 곳이 어딥니까? 법을 만드는 단체이고 가장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그 대의 권한을 가진 이 입법기관입니다. 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만드는 성문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영선 대표가 야당에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하겠다라는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인 야당의 대표가 나가서 여당과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뚝딱 떨어진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지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세월호가 터지고 난 이후에 여야 또는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세월호라는 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소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합시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야당이 이에 대해서 한 56명의 어떤 의원들이 이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자체가 이미 야당 스스로가 자중질환의 그대로의 이 모습을 국민들한테 다 노출시킴과 또 더불어서 지금 일단 한번 합의를 하고 나서 그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어찌 보면 자기들도 모르고 그러면 도장 찍으려고 자기 인간 맡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의 야당이 이제 와서 다시금 합의해야 된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일단 법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어렵겠지만 그 야당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에게 더 자신들의 이 자중질환의 모습으로 더 깎아내리는 것이지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번에는 합의한 거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 예, 사실 그리고 우리 좀 기다리고, 예. 그죠? 다 이 세월호 지켜보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단 검찰과 경찰에서 1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세 번째가 지금 특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를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지가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절대 우리가 이 사건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건이 재발이 방지되어야 된다는 것도 다 일심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진상조사위원회의 어떤 새로운 야당과 여야가 정말 나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합의한 것을 이제 와서 다시금 뒤집어서 수사권을 다해야 된다, 기소권을 줘야 한다. 이것은요, 하지 말자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할 만큼 한 번 된 합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내용이 중요하지 이제 와서 더 이상 합의안을 번복하지 말자라는 것이 많은 의견들입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유가족분들이 다 국민들이 유가족들하고 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니까 예,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저도 다 우리가 유가족 편이거든요. 예, 사실 최단님. 김영애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네. 일단 변호사의 입장 전에 그냥 봤을 때 그냥 유권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새정치연합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왜냐하면 730 재보선에서 정말 대패했죠. 대패하고 나서 혁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박영선 그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서 권한 다 박수치고, 줬잖아요. 네, 박수치고 다 같이 박수, 만장일치 박수로 하시죠. 초대했죠. 하고 뭐 눈물을 뭐 하면서 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권한 다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합의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 사안이 잘못되었다 다시 하자라고 한다면 그럼 첫 번째로 권한은 왜 부여했으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대표가 나가서 협상을 했다면 그러면 야당이 항상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불통이 자신들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자기들 그 비대위원들 내에서까지 불통이 있다면 나머지 의원들 아니면 그 유권자들과는 어떠한 소통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 행동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처음에 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저는 그 문구 자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물론 그렇죠. 이제 굵직한 현안만 먼저 협상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후의 협의 내용이 충분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가족들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협상들을 해 나간다는 의미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 앞에 협의한 것과 뒤에 증인을 패키지로 하겠다. 같이 묻겠다. 그러니까 증인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앞에 된 쟁점의 협상까지도 우리는 무효하겠다는 건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네. 그 다른 또 하나에서 실망스러웠던 것이 우리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뭔가요? 그럼 원내대표의 협상은 뭐하러 그렇게 장기간 뭐하러 합니까? 유가족들은 그 앞에서 시위 왜 합니까? 네. 그 큰 원칙을 해놓고 이제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되는데 세부 사항하고 이 원칙한 거를 패키지로 묶어버리면 원칙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런 논리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네, 유가족들이 사법고시패스한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해할 수 없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합의했는데 그럼 이번에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당에서 우리 의원총회에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수긍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적이 근데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 말은 제가 지금 무슨 같은 당이라고 얘기는 안 굉장히 하겠습니다. 예. 시급한 현안이고 국민들 모두가 이 법이 통과돼서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빨리 되고 이거 진상 조사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똑같이 평행선을 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보면은요, 이게 좀 전담비 변호사가 이름이 담비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항상 단비를 내립니다. 네, 담비를 내리시네. 예. 그런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보면은 이제 야당은 유족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심판받아야 될 새누리당과 그 다음에 청와대가 막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는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돼요. 왜? 똑같은 그런 사고가 난 걸 막기 위해 안전대책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언론도 감시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나 그래서 다 볼 우리 거예요. 대한변협에서도 유족들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줬어요. 세월호 네. 특별법안. 근데 그 안에 보면 수사권과 그 기소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국정감사하는 걸 보니까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자료 내라 그래도 내지도 않고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안전대책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실효성 있는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대한변협에서 안을 낸 거군요. 아니, 대한변협이 아니고 유가족들의 원하는 걸 저희들이 조문화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조문화해서 준 거. 그렇죠. 근데 그 취지는 뭔가 하면 유족들은 누구를 반드시 이번 세월호 막후에 참사에 대한변협. 처벌하자. 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자. 진상을 밝혀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상을 밝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법도 있고 특검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조사라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를 안 내서 진행이 안 됐대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그러면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하자. 익명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방대한 그런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족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처벌이냐 아니면 이러한 세월호 참사관의 구체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계속 주로 처벌하는 쪽으로 유가족들은 이것을 처벌을 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가고 있고 새누리당이 바보가 아닌 한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국무총리실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기소권 썼고 있다래도 제가 아까 오프닝에 얘기했지만 그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기소가 됩니까 법률적으로? 이 세월호 배 엎어진 거에 대한 그러니까요. 책임은? 그러니까 자꾸 이게 본질은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검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기소가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찾아보자는 거죠. 심지어 뭐 엊그제는 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직무유기 한 거 아니냐. 그것도 조사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유족들이 진실로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예. 왜 이런 것이 생기냐 우리 사회에.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찾아요. 예. 자꾸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단어에 매달리지 그래서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면- 밝혀냈을 자, 것인가 누구를 예, 처벌하자는 알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박영선 그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를 한 것은 잘한 거고 근데 그걸 뒤집어 엎겠다 그러면 여당도 바보가 아닌데 그걸 받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변호사님은 일단 수사권 기소권은 그 원래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왕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수사권에서 주는 취지가 그러니까 취지는 처벌하는 게 알았고 아니다, 예, 이거죠.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주는 게 옳지만 마영순 대표가 이렇게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그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인정하고 해야죠. 그대로 그럼. 진행해야 된다. 할 말이 저는요. 있다고요? 반론? 이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 또는 세월호 유가족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 가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세월호 유가족과 한 마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래야 하는데 지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벌써 모든 상황은 가장 좋은 것은 이 많은 여론과 국민의 힘을 얻을 때 그게 가장 진정한 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것이 어떤 정쟁화되고 많은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MB를 불러라, 문재인을 불러라, 뭐 김기춘 비서실장을 불러라, 심지어 대통령을 불러내야 한다. 네. 이런 정쟁으로 변질되면서 유가족이 가장 원하는 진실 규명의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이 도대체 저런 것이 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끼리의 정치적인 이권 다툼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유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우리 국민들 마음을 되돌리게 다시 자꾸 되돌아서게 하는 그룹이 될 것 이게 지금 같아서 저는 국민들이 그게 가장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